지금 여기는 경북 영천 금호강에 위치한 작은 둔벙입니다. 본류 옆에 위치한 둔벙이고 경상도 대구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나온 이유는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큰 태풍이 왔었고 물이 크게 한번 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류 쪽은 유량도 아직 많을 테고, 그래서 본류보다는 좀 안정적인 이런 흐름이 적은 둔벙을 찾아와 보게 되었습니다. 형태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원형을 띠고 있는 둔벙도 있는 반면에 요 바로 오른쪽에는 보면 길다랗게 해가지고 이제 연안이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길다란 둔벙도 있고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도 이쪽으로 금호강 줄기로 낚시를 많이 오시고 둔벙을 많이 낚시를 해 보실 텐데 저도 오늘 이런 둔벙에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끌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뎁스의 미니브로스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네, 텐덤 타입입니다. 우와. 일단 위에서 앞에부터 먼저 공략을 한 뒤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보이다시피 기존에 땅이었던 데가 물이 불어나면서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사금 마름이나 이제 뜯겨져 내려온 말풀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체적인 수심은 그래도 1m에서 1.5m 그 사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땅이었던 곳의 연안을 먼저 긁어 볼게요. 수심이 1m에서 1.5m 그 정도니까 중층을 유용한다는 느낌으로 운용을 해 보겠습니다. 버닝으로 수면 바로 아래로 스피너 베이트를 운용하는 기법을 보고 버닝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피딩 시간에 탐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빠르게 탐색을 하면은 괜찮을 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런 둔벙들이 이제 유명하고 좋은 포인트로 소개되기도 하는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접근성, 차를 대고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좀 이제 낚시를 하러 자주 다니다 보면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잠깐 던져볼까요? 회수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엽네요. 귀여운 첫 수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둔벙의 베스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40cm 전후가 평균 사이즈가 되고 보통 50cm가 넘는 베스, 육자까지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서식 조건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본류에 있는 베스도 둔벙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둔벙 베스들은 보면은 1년 내내 어느 정도 탁한 물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베스들이 보면 이런 작은 개체는 좀 덜하지만 허연 베스들이 많아요. 아시죠? 탁한 물에 사는 베스들. 네, 허연 무늬가 좀 멜건 베스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쪽에 들어와서 꽤나 오래 머무르는 그런 베스들이겠죠. 첫 수인데 귀엽네요.
왔습니다. 좋아. 처음부터는 사이즈가 좀 좋아졌습니다. 몇 번 캐스팅 안 했는데 금방 또 나와주네요. 큰 베스들도 나와서 좋지만 이런 작은 녀석들도 파이팅 있게 반응을 해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둔벙 낚시가. 지금 또 시기가 제가 경험하기에는 좀 작은 베스들도 많이 낚여 올라오고 씨알이 상당히 이제 갭이 큰 것 같아요. 작은 녀석들부터 큰 녀석들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큰 베스를 낚기에는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연중 내내 이제 바닥이 대부분 뻘로 이루어져 있고 시즌 여름 중에는 마름이 굉장히 많이 밀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색이 어느 정도 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좀 파동이 강한, 어필이 강한 스피너 베이트나 아니면 크랭크 베이트 이런 류의 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정적인 루어보다는 좀 자극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루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좀 더 이동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스피너 베이트랑은 또 다른 강한 파동을 가진 크랭크 베이트로 공략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보통 크랭크 베이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석축이나 돌바닥 하드 바텀에서 바닥을 두드려서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크랭크 베이트의 대표적인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뻘바닥이고 마름이나 말풀이나 이런 수초들이, 수생식물이 많은 곳에서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무작정 바닥을 찍거나 감아버리면은 수초에 바늘이 걸려서 이제 운용에 제약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을 찍는다기보다는 중충을 유용한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랭크 베이트의 운용은 뭐 다른 루어도 그렇겠지만 루어 낚시에 정답이 없듯이 운용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0월 달까지는 던질 데가 없거든요. 그 마름이 완전 빽빽해 가지고. 근데 태풍 때문에 지금 낚시하기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베스들이 진짜 커요. 큰 애들은. 양성훈 스텝이랑 저랑 올 봄에 여기 와가지고 둘 다 3kg 한 마리씩 했었거든요. 양성훈 스텝이 그때 잡았던 베스 중에 제일 크다고 했어요. 네, 제일 빅 사이즈였어요. 아, 길이가 아니라 무게요, 무게. 여기는 제가 잘 던지진 않는데 그래도 지형이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던져 볼게요. 이런 둔벙, 작은 수로로 이어진 작은 둔벙에도 고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데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크랭크로는 더 이상 못 치겠어요. 이 앞쪽은 크랭크로 했지만 좀 더 뒤쪽 이제 마름도 떠 있고 갈대 사이사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크랭크 베이트보다는 스피너 베이트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스피너 베이트로 공략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스피너 베이트를 마름 사이로 버닝 시키는데 물어주겠습니다. 아, 귀엽다 씨. 이런데도 충분히 이제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수생식물이나 마름 같은 이런 수생식물들도 많이 있고 조건이 되니까 좀 베스들이 다 들어있죠. 이런데도 그냥 지나치시는 것보다는
지나가면서 한 번씩 던져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어차피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할 때 버닝으로 빨리 탐색을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아이고! 방금은 베스가 이제 옆에서 덮쳤는데 그 타이밍과 제가 리액션을 주는 타이밍이 겹쳐가지고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베스가 딱 물려던 찰나에 제가 로드웍으로 퉁 쳐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입질을 피해버렸네요, 제가. 네, 큰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돈봉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이런 데도 한 번씩 공략을 해볼게요. 오케이. 아이고, 빨리. 방금은 입질이 왔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제 채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먹였어야 되는데. 또 때렸죠? 오케이. 작은 애들이 계속 연달아서 반응을 해주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시면은 상황만 맞으면은 이런 작은 애들이든 큰 애들이든 실수 없이 반응을 해주기도 하니까, 이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작은 것만 잡았지만 이제 큰 고기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큰 고기가 분명히 있는 곳이기도 하고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더 큰 고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랑크베이트로 공략을 해볼게요. 진한 핑크색의 명암이 진한 어필 컬러의 크랑크베이트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베스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연안의 갈대 사이사이나 아니면 이런 마름 사이사이에 베스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도 앞에 이런 마름인가요? 어떤 수초의 줄기가 한 줄기 나와 있죠. 요런데 아니면 마름 엣지, 뻘이기도 하지만 이제 돌로 돼 있는, 중간중간 돌로 돼 있는 하드 바텀들도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거운 바닥채비, 이제 웜채비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웜채비나 바닥채비를 사용하더라도 살짝 얹혀서 올 수 있는 좀 가벼운 봉돌을 가볍게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운샷 같은 그런 채비로 공략을 하시면은 바닥 낚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런 마름 줄기 사이사이도 크랑크베이트가 바늘이 줄기, 오케이. 아이고. 말하는 중에 강하게 잡아 끌었는데 이 걸리면 안 됐네요. 저런 줄기 사이사이를 걸리더라도 살짝씩만 이렇게 털어줘도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공략을 말씀드리던 중에 딱 그 방식에, 그 운용에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얼지만 않으면 1년 4계절 내내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고기도 나오고요. 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제 꽁꽁 얼었다가도 이제 한번 볕이 좋아가지고 이 둔벙 전체 중에 일부분이 녹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얘는 방금은 입질이 좀 끈적하네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 연안 위주의 보이는 커버 주변으로 공략을 했는데, 지금 이 정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구간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수면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 뿐이지, 물 속에는 아직도 이제 마름더미나 수초더미들이 많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서 지금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픈된 구간들도 광범위하게 공략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 속에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 속에는 남아있는 마름들이나 수초더미가 많이 듬성듬성 많이 존재가 합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베스들을 크랭크베이트로 그 수초 근처를 툭툭 건드리면서 자극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낚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랭크베이트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 속에 커버가 존재하고 그 속에 그 주변에 있는 베스들을 공략할 때는 뭐 콜링 어슬러 같은 스위셔로도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스피너베이트나 그런 것들로도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은 물이 탁하기도 하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스위셔처럼 정적인 루어보다는 이런 자극적인 파동을 가지고 있는 크랭크베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선적으로 크랭크베이트로 이렇게 공략을 해본 후에, 크랭크나 스피너베이트로 해본 후에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은 스위셔나 다른 루어로도 공략을 해보는 편입니다. 확률적으로 크랭크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선. 그리고 아까 전에는 같은 크랭크로 공략을 했을 때 빠른 속도로, 부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밖에 지나올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크랭크지만 편납을 이용해서 부력을 많이 죽여서 천천히 같은 수심층을 좀 더 천천히 유영해 올 수 있는 튜닝을 한 크랭크로 공략을 하는 중입니다. 그냥 튜닝을 안 한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세요. 빨리 떠오르려는 게 되게 빠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1m 수심층을 운용을 하고 싶은데 속도가 늦춰져 버리면은 루어가 떠서 표층에서 와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부력을 죽여 놓으면은 자맹을 시킨 후에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운용을 해도 1m의 수심층을 유영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조건은 주로 저수온기나 물이 탁한 곳에서 빠른 루어에, 빠르고 자극적인 운용에 반응이 없을 때, 반대로 같은 크랭크지만 정적으로 섬세하게 공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베스를 굉장히 많이 잡기도 했고요. 오늘도 이 방법으로 베스를 잡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 중반에서 40 사이인 것 같은데. 와, 끌었습니다. 어이구, 오케이, 왔습니다. 작지만 눈맛 봤네요.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이구, 오케이. 아, 맛있다. 오케이. 좋아. 아, 또 당했어. 아.